안녕하세요. 방금 씻었습니다. 낮잠 좀 자다가 씻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지퍼 좀 내릴게. 다 내려버리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김건우가 드디어 면도까지 했지만 김건우가 드디어 영상 소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할 만한 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은 차라리 매일의 일기 같은 형식으로 영상을 남기는 것도 꽤나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어제지. 어제부터 이어지는 일인데 그럼 현재 완료인가? 뭐 아무튼 어제 좀 시내 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태블릿 PC 들고 갑자기 뭘 물어보는 거야. 둘이서 길 물어본 건 아니야. 도를 아십니까 수준으로 좀 유치했지만 뭘 물어보더라고. 뭐 요리 관련 질문을 하길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연민의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카레요라고 했어. 왜냐고 물어보니까 난 이렇게 말했지. 뭐냐면은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번호도 교환하고 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호구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가봤고 어찌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오늘 약속을 잡길래 난 안 올 줄 알았거든. 반신반의하면서 우리 동네에 벌크커피 갔는데 진짜로 오는 거야. 근데 벌크커피는 손님이 다 차가지고 컴파치 커피로 갔지. 그러니까 자리가 없었거든. 아무튼 컴파치 커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뭐 요리, 그러니까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야. 뭐 바텐더처럼 뭐냐 사연도 나눠주고 그런 힐링 느낌의 식당. 카레였나? 카레가 됐든 뭐든 간 뭐가 됐든 간에 말이 꼬이네. 아무튼 식당을 차리는데 사람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사연을 주구절절 늘어놓았지. 뭐 딱히 사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걸 요리랑 어떻게 연관 짓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튼 내 이야기를 해봤어. 나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5번 떨어지고 수능도 3번 받고 지금 6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힘들겠다고 공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럼 하루 시간 루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나는 뭐 헬스도 하고 일기도 쓰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유튜브도 하시냐고 물어보길래 내 유튜브로 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목록을 딱 내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 사회복지센터 다니는 걸 알게 됐어 그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상담도 다니시나 봐요 라고 하길래 네, 주구절절, 구구절절 내 이야기를 늘어놓았어. 전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정신병원, 그러니까 요한병원, 정신병원도 다니고, 광주 서구의 사회복지센터도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고,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 2012년 때부터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16살 때지. 거의 13년 됐는데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고소당할 뻔한 얘기도 했었거든. 뭐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현재 백종원하고 스튜디오 오제나의 김재한 PD가 영혼의 맞다이를 뜨고 있듯이 나도 어떤 기업하고 영혼의 맞다이를 떴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나무 코치가 CEO로 있는 회사지. 라이프코드. 옛날엔 이름으로는 스터디코드. 거기하고 나는 영혼의 맞다이를, 그러니까 맞짱을 깐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스터디 코드를 만난 게 2013년 때였어. 그때 서점에서 만났거든. 서점에서 이런 책이 있는 거야. 나는 꿈에도 스카이는 못 갈 줄 알았다. 그거 보고 나를 위한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심지어 부제가 반에서 3등에서 20등 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희망 편지였어. 그래서 이걸 읽으면 나도 스카이를 갈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사서 읽었단 말이야. 물론 그 책을 산 것 가지고 책값이 아까웠다 이런 식으로 악플을 단 건 아니었어. 당연히 그 정도 마케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이신 강성태도 공신닷컴도 그 정도 마케팅은 하는데 그 정도의 마케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공부법 책 내는 사람 중에서. 어찌됐든 그때 이후로 스터디 코드를 알아서 그때 고2 때였거든. 내가 16살 때. 그래서 그러니까 만 나이로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스터디 코드 정식 프로그램을 했어. 그때는 프로그램의 형식이었거든. 지금도 프로그램의 형식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을 옛날에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강의 공법 강의를 듣고 코치한테 숙제를 받고 워크북,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의 교재야. 그 교재에 빈칸을 채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는 지속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코칭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기꾼스럽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기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난 저라모가.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부분의 내 구독자들은 그래서 스터디 코드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공부법 강의가 기반학습 강의가 20강, 그러니까 고1 이용 기본서 공부하는 기반학습 강의가 20강이었었고 고3 재수생용, 그러니까 3월 1일, 정확히 2일이지, 3일째는 쉬니까 3월 2일부터 수능 전날까지 하는 시험학습 강의가 고3 N수생용 강의가 11강이었다고. 근데 스터디 코드는 코드가 있고 스킬이 있잖아. 그 스킬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코드에 입각한 스킬을 시스템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코드 강의는 저기 15강이고 나머지 5강이 시스템 강의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코드 강의가 1번부터 15번까지 뭐였는지 오늘은 리뷰해볼까 합니다. 코드 1번 뭐였더라? 입시 공부의 목표는 최상의 대학이어야 한다. 너무 뻔할 수도 있지만 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 안 하는 학생도 있거든. 굳이 모두가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조나무가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터디 코드 회원이라면 무조건 스카이를 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기억이 나고, 그건 그냥 동기부여 강의였었고, 2강 코드 2번 입시 학습은 수능 만점을 위한 공부를 중심에 둔다. 굉장히 복잡하지. 입시 학습, 그러니까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논술 공부 합쳐서 말하는 거야. 학종을 위한 비교과 공부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야. 이러한 입시 학습은 수능 만점도 아니야. 수능 만점을 위한 공부를 중심에 둔다. 즉 수능 만점을 위한 공부인 기반 학습에 중심을 두어라. 시험 학습은 다 뒤로 미뤄라. 암기는 무조건 나중에 해라. 무조건 이해에만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강으로 넘어가면은 코드 3번 입시 계획의 대전제가 모든 입시 공부는 최종 시험일에 맞춰서 계획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암기를 다 뒤로 미루라고 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시험 학습은 암기로만 이루어지진 않았어. 문제풀이 자체를 전부 다 뒤로 미루라는 소리였던 거야. 뭐 수학 기본 문제 빼고. 수학 기본 문제는 당일날 당일치고 풀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중3 2학기 때 스터디 코드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고2 겨울방학 때까지 기반학습만 하라는 거야. 3월 1일까지. 3일처럼 쉬니까. 그래서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능 보는 해에 8월 31일까지 느리게 푸는 문제풀이를 하고 9월 1일부터 수능 전날 또는 논술 전날까지 그때서야 스타바치 공부법을 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3강까지 싱크 스터디, 공부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메타인지지. 그 다음에 싱크 딥앤백이라고 나오는데 깊게 보고 뒤로 보고 깊게 뒤로 무슨 권투 용어 같기도 하고 그런 걸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딥앤백의 정의가 뭐냐면은 개념과 문제에 대한 공부법, 이제서야 제대로 된 공법이 나오는 거지. 싱크 스터디는 1, 2, 3강은 그냥 대전제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부터 레드트리나 문제풀이 공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싱크 딥앤백에서 말한 대로 공부를 하면서 네 번째 코드가 딥앤백이었었고 그 다음부터 공부 지도가 나온단 말이야. 공부를 지도한다. 스터디 코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펼쳐놓고 보면 지도를 가르쳤다고. 왜냐면은 공법이란 게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잖아. 그러니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과목 공부 지도를 가르쳐주고 수학, 과학, 사회과학, 인문사회, 국어, 영어까지 해가지고 8강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9강은 뭐였냐면은 싱크 드림, 꿈을 생각해라. 자신의 절대 가치를 불완전하더라도 정의해야 한다. 거기서 직업이 파생되고 직업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대학 전공이 노출이 된다. 그걸 토대로 입시 전략을 수립해라. 이런 거였고 다음에 싱크 플랜, 흔히 말한 베스트 플랜이 있지. 그 스터디 코드에서 가장 3.0 때 가장 유명했었던 전설의 베스트 플랜이지. 그래서 기반학습 때 뭘 하고 시험학습 1, 2 동안 뭘 하는지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내신 3주 동안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시 정시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고 다음 강의는 14번째 코드는 Think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그건 know yourself고 Think yourself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야. 환경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공부하라는 식으로 사람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킵싱킹은 이 모든 think 단원들을 반복하라, 지속하라. 그래서 공부는 방법과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성공한다. 방법은 뭐 스터디 코드를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고, 노력은 지속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양을 채워야 했다는 걸로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스터디 코드를 설명하면은 항상 달린 댓글이 있어. 그님대, 그님대, 그님대. 그래서 님 대학 어디 나옴? 당연하지만 삼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게 아니지. 내가 못한 거지. 조선이공대 나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지잡대지. 심지어 2년제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스터디 코드를 변호할 자격도 없고 감히 깔 자격도 없지. 하지만 적어도 회원 중에서는 떨어져 나간 회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119라고 하잖아. 100명이 스터디 코드를 들으면은 10명만 살아남고 그중 9명이 스카이 간다. 나는 100명 중 90명에 속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스터디 코드 안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100명 중 10명 중 100명 중 살아남은 10명 중에서 10명 중 떨어져 나간 한 명이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조나무를 죽이려고 했겠지. 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정신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 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 정신병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스터디 코드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보면 세력이라고 표현할게 감히. 자꾸 침이 튀기네. 스터디 코드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알고 까는 걸까? 나는 알고 깠거든. 알고 깐데도 불구하고 고소당할 뻔했었거든. 실제로 고소장이 나왔으니까. 물론 내가 좀 요구의 수위를 높게 하긴 했었지만. 근데 나는 그나마 비판을 했는데도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한석원 갤러리나 뭐 오르비나 수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수능 갤러리는 예전에 도태돼 버렸고 오르비, 수만이 그리고 한석원 갤러리 이런 데를 보면은 대체 왜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고소당합니다. 절대 욕하지 마세요. 스터디 코드를 욕하는 건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회사 직원이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 조나모라는 사람을. 다만 좀 아쉬울 뿐이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